우선 이제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인데 쌤이 본문에서 설명할 때 사실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던 점이 바로 이 부분이죠. 그 접속사랑 대명사가 결합이 된 상태가 관계대명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잘 보면 이 관계라는 말 자체 한자어에 연결을 시킨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잖아. 뭐 다른 얘기지만 문법은 용어가 정의될 당시 한자어가 그 안에 핵심 개념이 다 들어가 있도록 만들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름에 초점을 맞추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단 말이지. 연결을 해주는 대명사다. 그래서 우리는 종류를 나눠서 사람을 연결해 줄 때는 who, 그쵸? 그다음 사물을 연결해 줄 때는 which 등을 쓰죠. 거기에서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마지막에 강조하는 게 이제 첫 번째 격, 관계대명사의 격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용법을 알아야 된다. 일단은 격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용하는 주격, 목적격, 그리고 하나 더 뭐 있죠? 소유격이 있죠. 네. 그리고 용법에는 계속적 때 제한적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미 아는 말로 조금 설명을 하면은 미안해, 장소를 잘못 잡아갖고 여기 옆에다 쓸 걸 좁은 데다 잡아갖고 근데 자리가 없다, 쓸 자리가. 자, 그러면 이 계속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한번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 조금 더 너네들이 익숙한 말. 계속적이란 말은 서술, 설명 혹은 보어, 네, 이 말과 같은 말이라 보시면 되고요. 제한적이라는 말은 명사, 수식. 이쯤 됐으면 이 용법만 봐도 뭐와 동일함을 알 수 있죠? 바로 형용사와 똑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은 대명사라는 이름을 달았죠. 관계대명사. 하지만 하는 역할은 뭐와 동일하다? 형용사와 똑같아요, 하는 일이. 그래서 계속과 제한을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너무 쉽게 콤마라는 걸 선택했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콤마가 있죠. 그래서 콤마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제한과 계속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되게 유명한 그 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구분이 안 되고 영어로밖에 구분이 안 되는. 자, 들어보세요. 어느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 걔네들은 다 의사야.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됐죠? 어느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 그들은 의사야 라는 말과 어느 집에 의사인 딸 둘이 있어.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우리나라 말로는 잘 구분이 안 돼. 둘의 차이는 뭐예요? 제가 뭘 계속적용법으로 사용했죠? 자, 다시. 자, 1번. 어느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 근데 그들은 의사입니다. 와, 어느 집에 의사인 딸 둘이 있습니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계속적용법. 1번입니다. 2번은 뭐예요? 그러니까 수식해주고 있죠? 의사인 딸 둘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의미적으로 차이가 있나요?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영어의 차이점이에요. 소름 돋았나요? 아닌 것 같은데요. 연기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 이거 방송 들으면서 소름 쫙 돋았죠? 설명 죽였죠? 뭐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요. 놀랄 일은 아직 더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 걔네들은 다 의사야. 이 말은 어느 집엔 의사인 딸 둘과는 완전 다른데요. 이 두 번째부터 설명할게요. 어느 집에 의사인 딸 둘이 있다는 의미는 아들도 있고
막내딸도 있고 일 수도 있다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앞에 있는 딸 둘에 대한 의사의 직업을 설명한 것뿐, 즉 수식만 했어요. 문장이. 정보가 거기서 제한적이에요. 근데 계속적용법은 문장을 붙여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딸 둘이 있고요 라고 끝났죠. 그 다음에 걔네들이 의사니까 뭐로 봐야 돼요? 딸 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큰 차이예요. 그래서 제한적과 계속적 용법의 차이를 크게 아셨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말과 영어가 비슷하죠, 해석하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극명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고요. 극명하게. 그 다음에 1번 문장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잠깐 곁드릴게요. 자, 지울게요. 이제 기다리라 그러지 마세요. 캡처하고 보면 되나? 뒤로 가기 위해서. 진짜 그것까지 말해줘야 돼. 놀랬죠. 자, 1번. The word shampoo comes from the Hindi word champo. 귀엽죠, 이름? champo, which means to press. 그래서 이게 계속적용법이잖아요. 콤마가 있으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됐어요? 그리고 그것은 의미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로 고칠 수 있어요? 그리고 and 그것은 is로 고칠 수 있어요. 즉 관계사랑 대명사랑 나눠서 다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됐죠? 그러면 계속적용법은 그냥 단순하게 관계대명사를 고쳤다라기보다는 분명히 이게 접속사, 접속사랑이 더 맞겠죠? 네, 접속사가 분명히 있구나를 아시면서 항상 접근하셔야 돼요.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위치만 보고 and라고 얘기하는 거 오케이. 그러면 접속사는 무조건 다 and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접속사가 and라는 거를 정형화시킨 건 아니고요. 뭐로 볼 때? 문장의 내용에 뭐로 볼 때 and를 선생님이 말한 거예요? 흐름으로 볼 때 and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 접속사 and 말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and의 반대편에 뭐가 있죠? but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등위 접속사 또 뭐 있죠? A이거나 B, or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역시 그래서 so가 있죠. 네, 접속사만 봐도 하나, 둘, 셋, 네 개나 있습니다. 벗에 비슷한 접속사 do도 가능해요. do. 콤마를 찍어주긴 해야 돼요. do, 콤마. 그러니까 벗과 동의어라고 보면 돼요. do, 콤마. 그래서 and, but, also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요. 가장 흔하게 쓰이는 게 and라는 거고요. 그 다음 쓰이는 게 but이에요. so도 가끔 등장합니다. 그래서 너네들이 위치 나왔네? 한 문장 보고 무조건 and 쓰고 단수니까 it 쓰고 이러면 틀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제 물론 예문들은 거의 다 and이실 거야, 데이나. 자, 2번 볼까요? This book is about King 세종, who invented 한국. 여기서 who는 누가 봐도 사람이죠. 여기서 대명사를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단수복수 생각하시고 그리고 접속사 생각하시고 세 개를 생각하면 돼요. 처음이니까 써드릴게요. 첫 번째, 내용 흐름상 접속사 생각하기. 아까 위에 썼던 네 종류.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람이냐 사물이냐는 쉽게 알 수 있겠죠? 사람, 사물 생각하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수를 생각하기. 단수냐 복수냐. 항상 이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하고 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This book is about King 세종 and he invented. 네, 세종대왕님이 남자였죠? 그래서 and he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거의 and예요. 밑에 거 한번 연습해 볼까요? 3번. My friend Linda. 린다는 여성입니다. My friend Linda, who is a chef, lives in London. 이번에 특이하게 가운데 들어갔지만 네, 똑같습니다. 네, 방법은. 자, 한번 고쳐볼까요? My friend Linda. 요리사다. 그리고 그녀는 요리사인데. 그래서 그녀는 요리사인데. 그러나 그녀는 요리사인데. 이렇게 안 되죠, 그죠? 그리고 그녀는 요리사인데. 그러니까 뭐로 쓰면 돼요? And she 이렇게 고치면 되겠어요. 됐죠? 그러니까 우리 왜 관계대명사 고칠 때 주격 관계대명사 사람이니까 she를 who로 고쳐야지 그러고 말았잖아, 전 단계에서. 근데 이 and 때문에 뭘 찍어요? 콤마를 찍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 콤마는 굉장히 기능이 제한적인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왜 대시 안 될까? 이런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냐면 관계대명사 who, which 대신에 우리 that도 흔하게 쓰잖아요, 그죠? 근데 요 자리만큼 왜 대시 안 될까? 이 얘기를 잠깐 지나가면서 얘기해 줬거든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대세 중의적 속성 때문에 그렇죠. 대시 우리가 아는 관계대명사뿐만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가장 먼저 흔하게 쓰는 게 저것이라는 대명사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우리가 대수로 써서 관계대명사로 이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who를 안 쓰고 who 대신에 대수 썼어요 제가.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일단 이 대시 관계대명사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해지면서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그죠? 우리가 who를 썼으면은 앞에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관계대명사가 명확한데 that을 써버리니까 그냥 이거 another 그냥 that 주어로 보잖아요.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그냥 주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who의 속성에 있었던 and she라는 게 기능이 깨져버린 거야. and she. 그러니까 and 역할을 못하는 거지. 대시. 그래서 콤마는 그걸로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콤마가 and 역할을 할 수 없으므로 이 문장이 틀려버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that을 쓰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조금 더 고급진 거 하나 말씀드릴 건데 이거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꼭 이거는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너네 what 알죠? what. 이 자리에는 what도 안 됩니다. 물론 who로 바꿔서란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what이 들어가는 문장이 삽입이 될 수는 있겠지만 what이 콤마 계속적용법 자리에 what을 쓸 수 없어요. 왜 그래요? what의 속성이 뭐야? 뭘 포함하고 있어요?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선행사가 앞쪽에 있다는 뜻이고 이거는 선행사 포함한 더띵 대시잖아요. 그러니까 앞문장하고 문법적 연결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계속적용법 자리에는 일단 대수를 못 바꿔랑 what도 쓸 수 없다라요. what은 명사절입니다. what이 끌고 다니는 절은 접속사처럼 명사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쓸 수 없어요. 철저하게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들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이제 추가로 얘기하면은 관계대명사 올 수 있고요. 그죠? 콤마 찍으면서 두 번째 관계부사 올 수 있고요. 관계부사도 선행사를 두는 친구이기 때문에 관계부사 올 수 있습니다. 뒤에 완벽한 문장만 취하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두 개가 올 수 있죠 이 자리에.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뭐 얘기하려다 살짝 까먹었는데 잠깐만.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오긴 오는데 오케이. 그 항상 주어가 단수일 리가 없잖아, 그지? 그것도 항상 염두를 해야 돼. 아까 얘기했지만 수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복수가 없죠 여기. 좀 아쉽긴 한데, 네, 복수가 없어요. 자 이거 보세요, 5번. 5번 보시면은 콤마 위치잖아요. 위치가 가리키는 말이 Paris 아닙니까? 아니면 책입니까? 위치가 가리키는 말이 Paris예요, 책이에요? Paris죠. 파리. 파리 왜 파리죠? 파리라고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지. 뒷문장에 내가 뭐 했다? 방문했다가 책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뒷문장의 내용을 보고 앞에 선행사가 무엇인지를 금방 알 수 있겠죠? 네, 어려운 거 아닙니다. 네. 그리고 미쳤나봐요. 생각이 갑자기 또 났다가 안 났다. 잠이 더 깼나? 네. 들으시면서 놀라실 것 같아서 죄송해요. 미친 거 아니고요. 잠깐만요. 자, 5번까지 이제 봤으니까 기억났어요, 여러분. 기억났고요. 지금 이 5개의 예문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거 예외적인 게 하나 있는데 선행사를 잘 볼게요. 여러분도 선행사 얘기할 수 있죠. 1번 문장의 선행사 짬뽀죠. 2번 문장의 선행사 누구예요? 킹세종이죠. 3번 문장의 선행사 누구예요? 린다죠. 자, 이렇게 선행사가 단독 하나의 명사만 찍을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계속적용법은. 즉 앞문장 전체가 올 수도 있어요. 선행사가 하나의 단어가 아닌 앞문장 전체로 선행사를 받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자 보세요. 뭐 예문이 그럴듯한지는 모르겠어요. 예문하면 다 부정적인 얘기만 써서 he 써보세요. ate too much, 콤마 which means
that I hate him. 네. He ate too much, which means that I hate him. 이렇게 됩니다. 자, 해석을 해볼게요. 그는 너무 많이 먹었다. 그게 의미하는 게 내가 그를 싫어한다라는 거다. 잠깐만, 그게 의미하는 건 그가 나를 싫어한다라는 거다. 이게 좀 이상한데, 잼니? 그것이 의미하는 건 죄송해요. 썼으면 지우세요. 죄송해요. He is fat.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내 걸 다 뺏어 먹어서 나 걔 싫다라는 거 이걸 얘기하고 싶었는데 문장이 잘 안 만들어졌어요. 자, 다시. 자, 보세요. 여기 위치는 뭘 가리키는 말이에요? and를 쓰면 되나요? so를 쓰면 되나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볼까요? and가 어울려, so가 어울려요. 그가 너무 많이 먹었어. 그게 의미하는 건 그가 뚱뚱하다는 거지. so가 맞죠, 그죠? 그죠? 여기서 so 보이시죠? and가 오히려 좀 어색하죠, 그죠? and 탈락. 두 번째는 뭐예요? 대명사를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it이잖아요. 그것이 의미하는 건 그것이 뭐예요? 그가 많이 먹은 행위를 말하는 거네요. 즉 뭐예요? 앞문장 전체죠. 그래서 앞문장 전체를 받을 때는 it으로 받으시면 돼요. 특정 어떤 하나의 명사를 받을 때도 it으로 받지만 앞문장 전체를 받을 때도 it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so it으로 아마 so it까지 쓸 정도면 앞문장 전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정도면은 계속적 용법은 끝나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그럼 어떤 문제도 다 풀 수 있다고 봐요. 됐죠? 아까 예외적인 것도 드렸잖아요. what도 안 되고 that도 안 된다는 거. 이해까지 하셨잖아요. 그죠? 여지껏 어느 책에서도 that이 왜 안 된다는 설명한 책을 못 봤어요. 저도 공부하면서 그걸 못 봤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구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결론 낸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뇌피셜이요. 영어 피셜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마 제 말이 맞을 겁니다.